그래서 먼저 시간에 약간 왜 대기과학이라고, 기상일 대기과학이라고 한 거는 영역이 넓어져서 된 거다.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겁먹지 말아라. 그냥 고등학교 때 물리, 뭐 생물, 화학 뭐 이런 것도 수준이면 된다. 그런 거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일기하고 기상 이런 거에서 용어 같은 거에서 이제 이 기후하고 일본 말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일기라는 말하고 일기하고, 그러니까 일기할 때 우리는 일기도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기도. 근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천기도 천기이래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일기하고 천기를 갈라. 그러니까는 날씨는 일기고 뭐 하늘에 뭐 저건 뭐 천기라고, 뭐 천기 누설이니 그러는데 그 일본이나 중국은 같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제 분화된 거야. 그래서 뭐 천기도라나 뭐 천기란 말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 뭐 기사 준비했던 사람한테 어디서 배웠는지 뭐 과거 일기를 뭐 과천 현천 뭐 그러는데 그거 아니지. 천기가 아니란 말이야. 과거 일기 현재 일기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기하고 기후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일기는 그날 기상이 변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간 저거라고 보면 되고, 기후는 장기간의 축적인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뭐 여기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뭐 클라이매트하고 뭐 일기하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는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리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 살펴보면은 기후 인자하고 기후 요소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있거든.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그냥 기후 요소라고 하면 돼. 근데 그 관측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발 고도라든지 뭐 위도 이런 것들은 기후 인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일반 기상학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 없고 기후학 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안 들어가고 기사 준비할 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기상하고 물리학하고 하면은 이제 물리학이 이제 기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 쓰는 용어, 뭐 좌표계 이런 것들은 전부 수학하고 물리학의 기초를 두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기서는 뭐 상태 방정식 같은 거는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장 저거 개념이 하나 합시다. 아까 얘기했죠. 대기의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게 미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치의 근간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개념을 갖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상할 때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지, 공기 덩어리가 움직일 때, 그런데 이때 이 개념들을 또 잘 몰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기상 전공한 학생들도 그렇게 막 적어요. 공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조망만한 공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기는 최소한 서울시만한 공기가 움직이고, 아니면은 종관적으로 얘기할 때 기단 뭐 이런 거 할 때는 1000km에 있는 거야. 규모가. 이런 공기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운동을 따지고 그럴 때 그걸 다 따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뭐 분자 개념이 있고 원자 개념이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이 공기 덩어리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 최소로 들어가서 보서 더 이상 쪽이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분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 여기 백목이 있는데 잘라도 백목이고 잘라도 백목이지만은 언젠가 자르다가 백목의 성질을 잊어버리면 그건 이제 그 원자의 세계로 들어간 거다. 그게 거기까지가 분자라 그러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자르고 잘라가지고서는 더 이상 자르면은 이 공기의 성질. 그래서 보통 공기의 성질이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야.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대기 연속체 이렇게 분자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라고.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거를 수식화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거에서 얘가 범위를 크게 하면 공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때 여기서 온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온도 변한 거, 습도가 어떻게 변했냐, 기압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수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수치
모델에서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예보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물리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물리하고 기상하고의 개념이 여기 이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학하고도 어떻게 보면 수학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수직선 같은 걸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로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증가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직선을 쓰고 1차원일 때는 이렇게 되지. 근데 2차원이 될 때는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는 X방향, Y방향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3차원이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Z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를 똑같이 들여서 우리 기상학에도 쓰는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그대로 X, Y, Z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U방향, V방향, W방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U 방향은 동서방향을 말하는 거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얘가 막 돌아가도 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 고정시킨 거지. 그래가지고 X 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Y 방향은 남북 방향이 되는 것이고, 연직 방향은 Z 방향이라. 그래서 이거를 직각 좌표계, 왜냐면 여기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해서 직각 좌표계라기도 하고 카테이션 좌표계라고 해서 이걸 기본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U 방향,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면 이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렇게 불면 마이너스, 이거 웃기는 거지. 왜냐면 수학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이 서풍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증가하는 거고 동풍은 마이너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처음 물리하는 사람들이 기상에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상을 갖다가 수학과 물리에다 지금 맞추려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북 방향은 Y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연직 방향인데 여기가 문제가 좀 있어. 이제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은 이게 고도로 치면은 좋아요. 이게 뭐 H를 표시해가지고 1000km, 2000km, 3000km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쓰면 불편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P 좌표계라 해가지고 기압 좌표계로 써야 되거든.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지. 왜냐하면 밑이 작아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얘는 기압은 어떻게 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고 올라갈수록 적어져.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얘 간격이 등 간격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카테이션 좌표계 쓰는 가장 이점이 뭐야? 여기 만약 5라고 정했으면 똑같은 길은 여기서도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쪽에서도 5가 나와야 되고. 근데 아니지. 저기에서는. 특히 또 다른 게 뭐냐면 지구가 또 이상하게 생겼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종광 규모로 하면 1000km가 되지. 이쪽도 1000km 되지. 이거 10km밖에 안 되잖아. 거기다가 간격이 등 간격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지수적으로 표시하면 되거든.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뭐 1배, 2배, 3배 이거는 알기 쉽잖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1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10배, 이렇게 하면 100배, 이렇게 하면 1000배 이렇게 있는 걸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얘는 10의 0승이고 이거는 10의 1승이고 이거는 10의 2승이고 이건 10의 3승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그럼 0, 1, 2, 3으로 하면 등간격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도 좌표계는 기압 좌표계를 쓰면서 지수적으로 쓰는 거지. ln을 취하는 거지. 로그를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구나. 왜 이걸 썼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중간에 가서 왜 그랬는지 막 헷갈리는데 여기서 기초할 때 이런 거를 좀 잡아야 돼.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나와. 그러면서도 더 이제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들이 또 나와. 그런 것들을 뒤에 가서 나오면서 그때 가서 또 얘기해 주겠어요. 여하간 우리는 이 기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수학과 물리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전적인 거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정해진 거 알았어. 어떻게 된다고요? 동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서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남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반대예요. P로 바꿨을 때는 그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올라갈수록. 그러면서 지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가서 또 이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표계를 변환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배우고서 하면은 왜 쓸데없이 뭐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뭐 그 시험 보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해했나 이걸 테스트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기상에서 필요하니까 만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최고니까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기상학에서는 습도에 관한 변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럼 이걸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수험생도 혼란을 주려고 그게 아니란 말.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야지 진도 나가기가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알았어. 이제 방향성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할 때는 뭐야? 그러면 도는 때는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어느 쪽을 플러스를 하느냐 이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기본을 여기가 지구가 여기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죠. 그러면서 쉽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단방경 이걸 장방경 그래가지고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두 초점 중에 하나가 있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단방경일 때가 이게 동지가 되는 거야. 동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장방경이 있을 때가 하지가 되고 그래서 이건 사실 편의상 그린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은 이걸 20유리라 그러는데 이게 거의 300분의 1이야. 무지무지하게 동그래. 근데 편의상 우리가 얘가 동지 쪽이 단방경이고 하지 쪽이 장방경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 사실은 동그랗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구가 어떻게 돌아? 여기가 동지니까 여기가 추분이 되겠고 춘, 하, 추덕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로 잡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도는 것이 고기압, 저기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저기압인데 저기압이 이렇게 돌아. 그래서 저기압이 플러스야. 기분에는 고기압이 플러스였으면 좋을 것 같잖아. 우리 생각상. 아니란 말이야. 이거 정확히 왜냐면 이제 도는 방향은 지구 도는 방향으로 다 정해진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우주에는 방향이 없지. 여기서 보거나 똑같은데 약간 지구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 그러면 여기가 돌면은 여기 지구가 달이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러면 태양이 사실은 가만히 있어. 태양도 이렇게 돌아. 상대적으로 다 돌고 있다고.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모든 거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도냐 따져가지고 이렇게 돌면 저기압성, 이렇게 돌면 고기압성이 되는 거야. 하다못해 우리가 고스톱을 쳐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돈다고. 그렇죠? 고스톱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스톱을 이렇게 두면 이제 어디 가서 이상하게 외웠다고 혼나지. 패 돌릴 때. 그러니까 똑같아 이렇게 도는 거야. 모든 게 이렇게 도는 거야. 하다못해 애들이 뛰는 거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어느 쪽으로 많이 도나 이렇게 돈다. 그래서 트랙이 육상하기 이렇게 도는 것이 다 경험에서 이게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고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이 이게 달력에서 일주일이 된 것도 다 연관이 있어요. 지구하고 다 관계되고 우리가 문명은 중위도에서 나왔잖아요. 중위도에서 다 날씨가 일주일 간격으로 변하고 하루에 도는 거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는 처음에 시계는 해시계였잖아요. 해시계 그림자는 이렇게 도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시계 방향하고 지구 도는 방향하고 왜 반대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질 때는 또 그래서 이런 거를 수학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사람들은 시계를 쳤으니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고 하잖아. 그때 들 때는 개념이 반대잖아. 왜 생겼냐면 이거는 시계는 그림자로 했기 때문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은 얘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상은 이렇게 여기 물리학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간단한 수학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기를 그냥 대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기 연속체. 그러니까 더 이상 자르면은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미적을 하고 뭐 이래서 앞으로의 기상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상의 물리학의 기본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측정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하게 되면 단위를 써야지 되고 단위를 써야 되고 막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 그 뭐냐면은 뒤에 나오나? 단위 얘기 조금 있어 뒤에서 나올 때서 하겠지만은 뭐냐면은 저기 특히 물리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우변하고 좌변은 이제 수식이 단위가 같아야 되게 차원이 같아야지 돼가지고 이 저기 물리에서 아마 이 저기 무슨 수십 개를 계산했을 때 저기 이거 안 맞추고 더 쓰다가 답 틀렸다고 그러고 답이 아무리 맞춰도 한 번 맞고 다시 하라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우리 기상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저기 그럼 다시 여기 잠깐 떠나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그 운동으로 말하면은 아시안 게임이나 그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유도하고 그러면 반칙하면 큰일 나죠. 정도로 배워서 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니잖아. 저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시험 봐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뭐 계산하듯이 써가지고 하다 못해 뭐 저기 지게 쓰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겨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대학원 가서 정식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좀 미안한 어떻게 보면 저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안 따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앞으로 공부 방향이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물리를 기본으로 뒀으니까는 정식으로 해서 차원을 맞춰야 되고 단위를 맞춰야 돼서 그거는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 이게 문제가 그 20문제를 한 문제에 2분 아마 차이 안 줄 거야. 이거 언제 단위 맞추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차원 물리하고 단위 나올 줄 몰라. 그때 되면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 기본이 이제 CGS 단위하고 그때 가서 다시 나올 테니까 여기서 그냥 이따만 그런 게 있구나만 알면 돼요. CGS 단위가 있고 MKS 단위가 있어요. MKS 이거는 뭐냐면은 길이, 시간, 무게를 갖다가 작은 거로 본 거야. 그러니까 센티미터, 그램, 초. 이거는 실용적인 거라서 1m, 2m, 미터로 보는 거고 이거는 킬로그램 보고 촌을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기상은 실용적인 거라서 이거는 화학식이나 뭐 실험식 이런 데서 쓰는 다 작은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실용적으로 쓸 때 우리가 너 뭐 몇 센치가냐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오히려 미터가 더 적지 킬로미터라 쓰고 이런 거 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실용적으로 쓸 때는 미터를 쓰는 거지.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초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수식을 여기에 맞춰 MKS 단위에 맞춰. 그렇게 해놓고서는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이 단위 생각을 안 하고 이 계수만 갖고 맞히면은 우리가 몇 개를 풀어본단 말이야. 뭐 기압을 구하는 문제. 그런 거 뭐 몇 개 풀어봐. 이제 그러면 요령이 생기잖아. 그러면 앞에 거 이제 단위는 생각하지 말고 대신 조건이 뭐야? 이 앞에 계수를 전부 MKS 단위로 맞춰. 그러면 답이 그냥 MKS 단위로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해야지 제 시간 안에 풀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그렇게 할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거는 물리 배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알아. 하지만은 우리는 뭐야? 시험이 빨리 지금 시험 문제 주고서는 이틀 만에 풀어라 3일 만에 풀어보면 다 풀지. 그게 아니고 제 시간 내에 풀려니까 문제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해야 돼. 그래서 측정하고 이게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기압 단위 때문에 그렇구나. 측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저거하고도 좀 연관돼. 조금 합시다. 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여기가 1000km, 2000km, 3000km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기압좌표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이 그림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음 13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잡고 여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위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뭐 1000m, 여기를 2000m, 그리고 0m 그러면 등 간격이 돼가지고 이거 좋죠. 이렇게 썼으면 좋겠죠. 근데 이 글을 안 쓰고 우리가 기압좌표계를 쓰겠다는 뜻이야. 그럼 기압좌표계를 썼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1000m 이렇게 쓰지를 않고 여기에 1000헥토파스칼이 만약에 그럼 이거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1000헥토파스칼이라 그래. 1000헥토파스칼이라. 그럼 왜냐면 여기가 지금 1020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낮아질 수가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낮아질 수가 있지만은 자, 내가 지금 여기가 1100이야. 1010이야.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여기 1000이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뭐 900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시 1000이 나오고 이럴 일 없죠. 여기서 뚜루루해서 낮아지는 거지 중간에 높아졌다가 간격은 들쑥날쑥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가 지금 1000인데 여기에 900이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야. 여기에 1100이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쭉 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900이 있겠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가 700이 있겠고 이렇게 있겠다는 소리야.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주위가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얘가 여기가 뭐 990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0 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얘가 꾸불꾸불하니까 우리가 직선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 봅시다. 뭐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00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900, 이렇게 돼서 700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얘가 1000이니까 여기가 1000이죠. 여기는 딱 1000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1000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 뭐 1000 예를 들어서 1050이 이런 건 이렇게 높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뭐 1050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105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쭉 가서 어떻게 돼? 여기가 쭉 가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00헥토파스칼의 높이를 보면은 이 지점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1000헥토파스칼의 높이가 여기가 뭐 200m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1000헥토파스칼의 높이가 50m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250m라고 그랬어요. 고도가 높으면은 고기압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가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저기압 기압이 높아지면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등고 좌표계를 쓰지 않고 이렇게 등압면 좌표계를 쓰면은 이게 달라진다는 소리. 지금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여기 한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지상 기압이 얼마야? 1000이죠. 이 사람의 지상 기압이 얼마야? 1050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압이죠. 그러면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 1000헥토파스칼의 고도는 200m. 여기서 1000헥토파스칼의 고도는 0m. 여기는 50m. 그렇죠? 그러니까 1000헥토파스칼의 고도가 높은 데가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문제는 이렇게 쓰면 편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1000m, 2000m 이렇게 해서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냐면은 이게 높이가 같으니까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인 게 뭐냐면은 지구가 반경이 6,400km밖에 안 돼요.
뭐 우리가 그래서 3,000km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거리가 3,000km가 짧은 길이가 아니에요. 즉 말하면 6,400이 이 정도 말하면 3,000은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3,000이라 그러면 3,000의 이 높이를 보면 이게 3,000의 이 길이가 3,000km라고 합시다. 3,000km. 그러면 여기서 여기 높이가 1,000m라 그러면은 여기는 1,000m지만 여기는 뭐 아니 1,000m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3,000m 되면 1,000m의 높이가 여기는 1,000m, 여기는 1,000m보다 낮고 이렇게 된 거라고. 등고 좌표계가 평평한 거 아니다고. 어떻게 보면 기압 좌표계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굉장히 휜 것 같죠. 근데 이게 1,000km에 1,000km죠. 1,000km면은 위도 거리가 10도예요. 1,000km.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그럼 100km일 때 한 4도 4헥토파스칼이면 4헥토파스칼이면 30m예요. 그러면은 1로 100km 갈 때 이 높이 차이가 이게 여기서 100km 갔을 때 이 높이 차이가 30m밖에 차이 안 난다. 이거보다 적다고요. 그러니까 등 앞면이 어떻게 보면은 등 앞면이 등고면보다 더 평평할 수가 있다는 소리. 이런 개념이 확 달라야 돼. 근데 우리가 편의상 보면은 항상 등 앞면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서는 등고선은 이렇게 되면은 등 앞면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얘는 등고선은 직선인 것 같이 그리고 등 앞면은 이렇게 흰 것처럼 그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등 앞면이 더 평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쓴 것들 중에서 우선은 편해서 쓰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이거 관측을 시작했을 거 아니야. 관측할 때 이렇게 고도 관측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도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원위에서 들으면 그래서 편해졌구나.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또 뭐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가 5,000km라고 합시다. 5,000m. 그래가지고 대기를 해서 우리가 1km까지 쓰려 1,000km까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km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5km예요. 5km 지구 한 대륙권의 중간쯤 갔을 때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지금 5km쯤 가면은 얼마? 500헥토파스칼쯤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약 1000헥토파스칼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로 올라가면은 부피가 2배 늘어났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져야지. 밀도 떨어져야 되지. 근데 온도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관측이 돼. 왜? 우리가 쭉 관측하잖아. 전대로. 근데 밀도 관측 안 하잖아. 그러면 가장 큰 게 여기서 지금 그 식을 써준 거야. 우리가 보통 그래서 DP는 이제 이건 몰라도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로 G DZ 해가지고 이걸 정수방정식인데 기압차는 고도 차이에다가 밀도하고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고도는 증가하지만 기압은 떨어지니까 반대 역수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준 거야.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 아직 수식 유도 안 했으니까. 그건 수식 유도할 때 확실히 하고. 이렇게 수식을 쓰더라. 기압의 변화. 그러니까 DP라는 것은 기압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그거는 고도의 변화하고 같다는 뜻이야. 근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관계로 같다는 소리지. 아까 얘기했잖아. 기압차가 커지면은 기압은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고도는 올라갈수록 높아지니까 반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고도 차이에다가 중력 가속도하고 밀도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할 수 있지. 어디나 9.8 아니야. 큰 차이 없지.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거 G0는 G는 변수야. 올라갈수록 값이 적어져. 근데 우리 기상은 어디까지 한다 그래서 10km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걸 따진다 그랬으니까 대륙권까지 올라가 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나. 아주 조금 차이 난다고. 9.8인데 이것도 못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이거
G0를 붙여가지고 저 9.8 미터파 세크 자승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준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우리 기상에서는 이걸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상수 취급하는 건 우리 기상밖에 없어. 이걸 표준 중력 가속도라 그런다고. 지구 문제 이용할 때는 중력은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거 변수로 딱 큰일 나지. 로켓 쏘고 막 그래가지고 대기권 벗어나고 벗어나면 중력값이 얼마나 변하는데, 그렇지? 우리 기상학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왜 그냥 우리 기상은 취급하는 범위가 10km 안에서만 되니까 10km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G0를 붙이고 상수 취급하면서 이거를 표준 중력 가속도로 한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하고 들어가자는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32시간 하고 그런 것이 뭐 수식을 이거 왜 필요 없다는 소리, 개념만 알면 된다는 소리지. 여기서 개념이 뭐야? 기압차하고 고도 차이는 비례한다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기압차는 고도차하고 비례한다. 근데 마이너스 비례한다. 왜? 고도가 높아질수록 밀도는 낮아지니까. 그치?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그 얘기 이걸 쓴 거야. 그래서 쓰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좋은 대로 관측한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관측을 일기도를 그릴 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상 일기도에서는 111페이지 보면 이걸 등압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그린 거야. 아까 우리가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00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조금 더 많이 그리지 뭐. 여기를 950 과장해서 1000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가 1050, 1950, 900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요 점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1050이라는 소리야. 지상에서의 기압이. 그럼 요 점에서 여기가 1000이라는 소리지. 1000헥토파스칼이고 요거가 950이고. 그렇죠? 여기가 90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지. 이게 아마 이렇게 돼서 그래서 동그랗게 그리면은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바깥쪽이 고기압 쪽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에서 보면은 여기가 1050이면 위에 1000이 있고 위에 950이 있고 위에 900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기도를 그릴 때 지상에서는 이거를 갖고 그려서 이거 같은 점을 동그랗게 그려서 이걸 등압선이라 그래. 그래서 그린 것이 지금 11페이지 위에 같이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거를 그래서 우리가 등압선이라 그러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다음부터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얘에서는 등압선이 아니고 등고선이라고 해야지 맞아. 근데 우리가 그냥 등압선이나 등고선은 똑같다고 본 거니까는 그냥 상용에서 쓰지만은 엄밀한 말은 등고선이 맞다 인 거지.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보다는 950에 이거 900을 원래 안 그리니까 이 950을 그린다고 치면은 얘의 일기도를 만약 그리면은 지금은 얘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다시 지상 일기도는 이거를 가지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얼마야? 0m죠. 이게 지금 지상일기도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1페이지에 위에 지상일기도인데 이 지상일기도에 어느 지점을 찍어서 여기서 찍으면은 이게 다 높이는 해발고도 0m라는 소리야. 0m에서 기압을 표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0m에서 1050, 1000, 950, 900 이렇게 이걸 그린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걸 500이라고 합시다. 500. 그게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높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높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6,000m. 여기가 낮겠죠? 5,000m. 여기가 4,500m, 4,000m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똑같죠. 여기에서 기압이 높은 거나 고도가 높은 거나 되죠. 이 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밑에 그림이에요. 이 바닥은 어디서나 어디 가나 다 500헥토파스칼이야. 그 500헥토파스칼이 높이가 얼마냐를 표시한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거를 표시한 것이 지상일기도예요. 이게 지상일기도라고. 지상일기도에서는 그 높이가 전부 다 0m라고. 해발에서 0m의 그 지점의 기압을 표시해 가지고 기압이 같은 선을 연결해서 그것을 등압선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500헥토파스칼이야. 그럼 500헥토파스칼을 그 관측소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지상이니까 500헥토파스칼 다 높을 거 아니야. 위에 있을 거라고. 그 높이가 얼마냐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높죠. 그러니까 고기압이 있을 때 등고선이 높은 거지. 여기가 고기압 지역, 여기가 저기압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꼭 시험 보기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상층으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는데 기압이 높아져요? 저 고기압이에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소리가 또 나온다니까. 우리 질문 칸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세요.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확실하게 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기도를 어떻게 그렸나? 그러니까 서페이스 일기도는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여기에 관측소마다 해서 관측이 해가지고 1000헥토파스칼, 950헥토파스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같은 기압을 쭉 해서 돌려서 그린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500헥토파스칼은 이렇게 해서 5000km에서 그린 게 아니라 얘를 그린 거야. 얘 높이를 그린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가 여기 얼마? 6,000m, 이거 4,500m,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4,000m, 여기 뭐 5,000m, 6,000m 해가지고 같은 선을 쭉 그린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일기도는 서페이스 일기도는 등압선이라 그러고 서페이스부터 높은 거 그걸 고층 일기도라 그래. 1000헥토파스칼부터 925 뭐 이렇게 위에 있는 걸 그걸 고층 일기도라는데 고층 일기도는 그 기압 고도의 높이가 얼마냐를 해가지고 높이가 같은 것을 이은 것에서 등고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페이스 일기도에서는 등압선, 고층 일기도에서는 등고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게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관측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서 관측했어. 그랬더니 얼마야? 1100이 나온 거죠, 그렇죠? 1100. 그 다음에 여기 등대 있는 데서 이렇게 해서 관측했더니 얘는 얼마야? 950헥토파스칼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을 때 900헥토파스칼이야. 그래서 얘를 서페이스 일기도에다 놓고서는 여기가 1000, 여기가 950, 90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상층으로서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높이를 표시한 거지 기압을 표시한 게 아니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이 값을 내려줘야 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우리를 해명 경정한다는 거야. 해명 경정, 해명 경정. 그래서 기압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게 나오는 거야. 관측을 하면은 일기도를 그릴 때 1100, 950, 900 해가지고 그걸 관측해서 등압선을 그리면 그거를 등압선이 아니라 높이가 나온다는 관측소 높이가 나오는 거지 기압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를 해명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압을 관측을 하려 그러면은 기압 관측을 하면은 보정을 해줘야 돼. 몇 가지 보정이 있냐면 그 중에 그 보정을 지금 참고에다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선 이거 보세요. 이 기압계라는 것은 이 수은 기압계를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여기에 가정은 이거 좀 확대를 해서 이 칸이 이렇게 해서 일정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수온이 늘어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기압이 높아져가지고 높아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술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다 그렸어. 여기까지는 같지, 그렇죠? 됐는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 되면 여기 작으니까 쭉 해서 빨리 올라가죠. 요만큼 올라갔을 때 얘는 이만큼 올라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기압이 틀려서요? 측기가 틀려서 그렇죠. 측기를 잘못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 둘이 똑같은데, 이제 이건 다시 무시하고, 여기서는 똑같은데, 여기는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넓으니까 이거 한 점 채우려고 적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기 측기를 만들면은 이 측기를 기상청에 나가서 검정을 맡아야지 돼. 검정을 맡으면은 기상청에서 이렇게 쭉 검정해서 요 구간에서는 얘가 빨리 올라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표를 기차표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뭐 온도계든지 기압계든지 만들면은 기상청에 가서 검정을 맡고 검정을 맡으면은 통과를 하면 저기 기차표를 줘요. 그러면은 저기 그 측기하고 기차표는 항상 따라다녀 가지고 요 근처에서 관측했다 그러면은 값을 여기지 뭐 더해줘야 되고 얼마를 더해줘라 여기서 얼마를 빼줘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걸 갖다가 첫 번째가 기차 보정이에요. 그래서 기차 보정은 왜 하는 거냐면 측기가 똑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끝이 원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진공이래야 되잖아요. 토리체를 실으면 거꾸로 해가지고 진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진공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 측기를 표준기압실에다 놓고서 쭉 관찰을 하면서 정해서 기차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기차보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겠냐면, 자, 이거 기차보정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1000헥토파스칼일 때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때가 온도가 0도씨예요. 근데 그럼 갑자기 0도씨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온도가 올랐다고 치든지 다른 지역이라고 쳐도 좋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기 0도씨인데 여기가 10도씨가 된 거야.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똑같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온이 팽창을 하잖아. 그래서 얘가 높게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온은 뭐에다 맞췄냐면 0도씨에다 맞춰놓은 거야. 0도씨의 팽창 계수로 맞춰놨거든. 그러니까 저기 실제 온도하고 다르잖아. 그러면은 저기 온도가 높으면은 좀 빼줘야 되죠. 0도씨보다 낮으면 조금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온도 보정이라 그래. 온도 보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폴트나 저기 기압계가 있으면 여기 부착 온도계라고 해서 온도계가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봐가지고 온도가 0도보다 높으니까 얼마 빼줘라. 온도 0도보다 낮으니까 얼마 더 해줘라.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온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난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지구가 과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극반경하고 이 적도반경하고 틀리단 말이야. 극반경하고 적도반경하고. 그래서 얘가 크고 얘가 작지. 근데 우리가 45도에서 하니까 여기다가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0도 여기 45도 저기 해면 0m에다 맞춘 거야. 45도 C가 아니라 위도 45도. 위도 45도에다가 해면 0도에다 맞춘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력 보정을 한다. 중력 보정. 그래서 중력 보정에서 관측한 값이 이 값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일기도 못 그린다 그랬지. 이거 가지고 그리면은 저기 기압차가 안 나오고 고도차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를 이 값으로 내리는 것이 아까 그 공식에서 위해서 말하는 거야. dp는 마이너스 로지 dz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온도가 들어가지고 온도의 함수를 이걸 좀 바꿔줘야지 돼. 그래가지고 그걸 측고 공식이라 그래. 그래서 기압을 알면은 기압차를 알면 고도차를 알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해발 몇 미터에 올라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 잴 수 없잖아. 그래서 기압은 요즘 저기 전자기압기 무지무지하게 좋게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계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온도도 센서 엄청 작게 만들 수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 온도의 함수잖아.
밀도가 온도의 함수니까 중력가속도 이거 저기 대기 중에서는 9.8도 상수로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이거 기압 측정됐잖아. 그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산악하는 사람들이 고도기가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거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압 차를 알면 고도 차를 알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있다. 왜 그래? 기압은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고도는 올라갈수록 높아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수식의 물리적 의미를 알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압 분포야. 근데 기압 분포를 서페이스에서 알라 그랬더니 모든 관측소를 해변에다만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산에서도 관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저기 해면값으로 낮춰줘야 돼. 이걸 갖다가 해면 경정한다 그런 거야. 근데 관측을 했다 그러는데도 그 값을 믿을 수가 없다. 왜? 측기마다 조금씩 틀리잖아. 그래서 그걸 보정해 준다. 뭐라고? 기차 보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관측할 때 온도가 틀려. 온도 보정을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위도마다 저기 관측소가 다르니까 중력 보정을 해. 이렇게 해서 관측한 것을 현지 기압이라 그래. 그 현지 기압을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바꾸면 해명 경쟁을 하면 그게 해명 기압 값이 돼가지고 그거를 비교해야지 실제로 해서 봤더니 950인데 웬걸 여기가 1050이네. 그리고 얘는 1150이야. 예를 들면 얘는 120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13페이지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